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벽체나 옹벽이나 유지보수 관리에 이제 보수보강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참고 삼아 이제 중성화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꼭 비파이 강도 시험 이런 것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뭘 공부했죠? 지난번에 공부한 거는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가 또는 보라든가 또는 바닥구조 같은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닥구조 공부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바닥구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방향 슬라브, 이방향 슬라브 설명하면서 자, 이 슬라브가 바닥이 딱 있는 거야.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짧은 배근이 있고 긴 배근이 있겠죠. 그럼 짧은 배근과 긴 배근 중에 어디가 주근이라 했었죠, 제가? 만약 그 슬라브가 일방향 슬라브라면 철근이 한쪽 방향이죠. 그럼 일방향 슬라브는 철근이 한쪽 방향이면 단변근이 주근이 돼요? 아니면 장변근이 돼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바로 방금 전에 말씀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변근이 주근이 된다는 거 말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닥판 구조 보면 무량판 슬라브라고 나오죠. 그래서 무량판 슬라브는 이 벽 없는 슬라브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벽 없어. 이 벽 없으니까 뼈대의 강성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 뼈대의 강성은 좀 나빠졌다, 약해졌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바닥판 두께가 일반 바닥에 비해서 두꺼워져야 돼요? 얇아져야 돼요? 두꺼워져야 돼. 그럼 바닥판 전체 두께가 두꺼워지면 결과적으로 고정하중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고정하중은 증가했어요. 기억나시죠? 고정하중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량판 구조를 배웠는데 무량판 구조는 결과적으로 보가 없으니까 이 거푸집 작업은 간단해졌나요? 복잡해졌나요? 거푸집 작업은 그래 간편해졌겠네. 그런데 이 기둥 주변에 전단 펀칭 쉐어 이렇게 뚫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강근이 들어가요. 그래서 철근 배치는 간단해졌나요? 복잡해졌나요? 그렇지. 철근 배치는 복잡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 슬라브 있고 플랫 슬라브가 있었죠. 이때 우리 지판과 주두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슬라브일까요? 플랫일까요? 플랫 플레이트일까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교재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판과 주두를 표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플랫 슬라브 구조다. 그렇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드리고 교과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보완해서 판서를 해줬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뭘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내용은 벽체나 옹벽이나 유지보수상 비파의 강도 시험 등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벽체라는 것은 이렇게 수익철근이 있고 수평철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께가 있고요. 일정한 두께. 일단 우리 구조 제안에 보면 두께에 관련되는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수직 구조야. 그렇죠? 압축을 받아야 돼. 하지만 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부에 있는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이런 내력 구조인 동시에 그 다음에 옆에 횡력을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 누가 받아요? 벽체가 받죠? 이때 횡력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벽체를 우리 뭐라 그래? 옆으로 횡력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지진력이나 바람력에 대응하니까 이런 거를 내진벽이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진벽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한쪽 방에 지진력이 발생하는데 반대쪽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진벽이라 하면 일단 이렇게 한쪽 방향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진벽은 자 이렇게 만약 벽체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의 평면이야. 대응하는 벽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쪽 방향에 대응하는 벽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교차가 이 방향별 교차가 생기죠.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진벽 배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하층에 동일한 곳에 배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뭐가 필요해요? 방향별 만나는 그 교점 같은 게 작용이 돼야 되고요. 한쪽 방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쪽 방향에서 이 내진벽, 이쪽 방향에서 이 내진벽을 배치하니까 그래 우리가 양방향에 대한 내진벽 배치가 필요하고 양방향에 내진벽 배치하다 보면 뭐가 나와? 이 교점이 나오는구나. 이런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벽체에 대한 구조예요. 이 벽체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양면 배근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 양면 배근이 뭘까? 양면 배근이라는 것은 만약에 벽체가 아주 얇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수직철근과 수평철근만 있으면 돼. 때에 따라 이렇게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이 있으면 되죠. 근데 얘를 이 바닥판 이 벽체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철근과 수평철근도 필요하지만
수직철근, 수평철 또 필요하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아, 이런 거를 우리 양면 배근, 양쪽에 철근을 배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면 배근. 이 양면 배근 이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뭐 250mm 이상이라면 양면 배근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지하실벽 같은 경우 있죠. 뭐 지하실벽이라든가 기초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합을 받아요. 사실은 토합을 받기 때문에 좀 이게 주의를 해야 돼서 이 지하실이나 기초 부분 우리가 흙에 접한 이 부분 토합 받으니까 얘네들은 최소 얼마 이상 200mm 이상이 필요하더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벽체는 철근코트 벽체라고 하면 철근코트 벽체요. 벽체라 하면 이 구조기준상 구조기준이 있어요. 구조기준상 보면은 내력벽이나 비내력벽이나 최소 얼마 이상을 요구합니까? 두께는 두께 T는 100mm 이상이에요. 100mm 이상. 다만 철근코트 구조기준이 아니라 뭐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되는 그 하위 규정에 의해서는 뭐 별도로 규정할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조기준은 이렇게 마감을 포함하지 않은 순치수가 100mm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벽체 구조 제한에 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내력벽이에요. 내력벽은 상부 하중 하부로 하중을 전달한 내력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으면 여기 상부에서 하부로 딱 전달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하죠. 얘는 도망가야 돼, 그쵸? 못 받으니까 얘는 도망가야 돼. 얘는 가다가 보니까 복잡하니까 여기로 갑니다. 가다가 복잡하면 여기로 갑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요런 부분에 미끄러지는 힘이 생겨요. 인장력이. 응력이 집중한다고 해요. 그 응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을 집중하면 이렇게 균열 가겠죠? 이렇게 힘을 받으면 균열 가겠죠? 이렇게 힘을 받으면 균열 가고, 미끄러지면 균열 가겠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철근을 배치합니다. 철근을. 그래서 이 철근은 2-D16 철근을 튀어나온 요 부분을 얼마를 600mm 이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또는 이렇게 모서리를 힘을 받는 대로 철근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벽체의 개구부 철근, 창문 자리 있죠? 개구부라 그래요. 이 개구부 창문이 있으면, 개구부 쪽에 있으면 여기 응력이 집중이 생기기 때문에 철근을 이렇게 잘 배치해야 돼. 2-D16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양면처럼 하는 거야. 여기도 철근이 있으면 위에도 철근이 있는 겁니다. 한쪽 철근이 있으면 요 철근이 있는 겁니다. 2-D16은 두 개를 동시에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2-D16. 이런 것들이 이제 벽체 구조에 꼭 필요한 규정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벽체 사항을 잠깐 좀 더 보완하면 우리가 수직 및 수평 철근의 배근 간격이 나오네. 그럼 자, 이게 뭐냐?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의 배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3T 450 중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요 벽체 두께의 3배 또는 요 간격 450mm 중 작은 값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 주면 T가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3 곱하기 200은 얼마가 나와요? 600. 그 다음에 450. 이 중에 작은 값이 얼마예요? 450이니까 따라서 철근의 배치는 450mm 이하로 해라. 이런 뜻이겠죠?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벽체 두께 3배 또는 450 중 작은 값. 작은 값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직 및 수평 철근의 배치를 할 때 설명드렸고, 계급 보강하는 거 설명드렸죠? 계급은 이렇게 보강하는구나. 2-D16을 보강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체 두께 얘기했어요. 벽체 두께는 사실은 구조기준상 우리가 내력벽이나 비내력벽이 다 뭐예요? 100mm 이상입니다. 100mm 이상. 다만 뭐라 그랬어요? 요 지하실벽이나 기초벽은 200mm 이상 하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내진벽 배치예요. 내진벽. 그 내진벽 배치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지진력이나 횡력, 풍화 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근데 반대쪽에서도 우리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점은 우리 최소 몇 개 이상이라 그래? 2개 이상이고 상하층 배치는 같은 곳에 배치하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우리가 교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점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뭐 A나 B 같은 경우, 그렇죠? A나 B 같은 경우는 교점이 나오니까 그래, 오케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교점이 안 나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점이